미국 동부 해안선을 따라 씩씩하게 달리는 고속열차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일한 고속철도 아셀라 열차인데요. 그런데 뭔가 허전해 보입니다. 생김새도 영 시원찮은 판에 달리는 꼬라지가 어째 우리나라 새마을호보다 못하다는 느낌 아닌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미국은 고속철도 시장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후진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 지식탐정 알송 해결사가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원을 있는 대로 소비해버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세계는 가난해집니다. 좀 산다 하는 나라들도 잘 운영되던 철도 궤도를 뜯어내 다른 데 갖다 써버리는데요. 전쟁 무기를 만들기 위해 쥐어짜낸 철광석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죠. 대량 수송을 제외하면 여객철도의 이점이 크게 떨어진다 판단한 세계 각국은 도로를 확충하는 데 집중합니다. 덕분에 장거리 운송수단으로 버스가 열차를 밀어냈으며 제트 엔진이 개발되자 항공산업이 빠르게 성장합니다. 게다가 베이비붐으로 늘어난 인구를 버스 운송만으로 감당하기가 버거워지죠.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인구 집중화가 두드러진 일본이 궁지에 몰립니다. 거기다 올림픽까지 유치해 놓았기 때문에 세계에 자랑할 거리가 필요했어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일본은 전기를 이용해 빠르게 여객 수송이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철도를 구상하는데요. 그 결과 1964년 세계 최초의 고속철도 시스템인 신간선이 개통됩니다. 신간선의 개통으로 도쿄와 오사카 간 500km 거리가 단 3시간 만에 주파됩니다. 일일 생활권이 가능해진 것이죠. 동일본 철도문화재단에 따르면 신간선은 연간 5천억 엔 정도의 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공해에 시달리던 일본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해주었죠. 신간선은 비행기와 자동차에 밀려 도태되고 있던 철도 교통을 다시 부활시키는 신호탄이 됩니다. 단순히 이동시간을 줄이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해 일본 경제 부흥의 상징으로 떠오른 것이죠. 시속 200km라는 엄청난 속도, 정시 발착이 가능한 운영 시스템, 무사고 등 시스템적인 안정성이 신간선으로 입증됩니다. 그러자 국가 경제가 비교적 여유로운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고속철도 시스템을 도입하는데요. 프랑스의 떼제베, 독일의 이체, 스페인의 아베가 바로 그것이죠. 1981년 개통된 프랑스의 떼제베는 파리를 중심으로 운행하던 광역교통망의 흐름을 눈에 띄게 개선시킵니다. 파리와 리옹 간 500km 거리를 2시간 만에 주파하며 수도권과 지방도시 간 거리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게다가 대량 여객 수송을 무사고로 입증한 떼제베 시스템이 정착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성장은 이뤄냈지만 대도시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도로교통이 감당하기 어려운 나라들이죠. 대만, 한국, 중국, 터키와 같은 신흥 경제 강국들이 고속철도를 앞다퉈 도입합니다. 2004년 개통된 우리나라의 KTX도 신간선이 아닌 프랑스의 떼제베 시스템을 받아들였죠. 중국의 고속철도 건설 실적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운 발전을 이뤘는데요. 전 세계 고속철도의 80% 이상이 중국에 있습니다. 북경과 상하이 간 고속철도 이용률은 77%에 달하고 총 100억 명 이상의 승객을 수송합니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촘촘한 고속철도망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경제적 효과가 입증되었는데도 언급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죠. 미국도 직선 구간에서는 최고속도 240km로 달릴 수 있는 고속철도가 있습니다. 국영철도 회사인 암트랙이 운영하는 아셀라죠. 그런데 평균 속도는 110km에 불과해 우리나라 KTX의 반도 안 됩니다. 열차가 달려야 할 철도가 100년이 넘은 구닥다리이기 때문이죠. 속도만 늘어터진 것이 아닙니다. 철도망도 엉망인데요. 여객 운송수단 중 철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0.3%에 불과할 정도로 자동차가 천국인 나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미국도 일본이 신간선을 성공시키자 곧바로 고속철도법을 제정해 1969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고속열차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다 성공을 거두었는데 미국은 처참한 실패를 맛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고속철도가 아셀라 하나뿐이죠. 현재 아셀라를 운영하고 있는 암트랙은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 서비스의 품질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면 왜 미국은 고속철도 후진국이 되었을까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미국 철도가 걸어온 과거를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철도 역사가 시작된 이래 미국의 철도 시스템은 3가지 방법으로 운영되었는데요. 첫째는 디젤 증기열차이며 두 번째는 노면 전차인 트램, 세 번째는 지하철이었죠.
미국의 철도 열풍은 1827년 뉴욕과 볼티모어 간 화물열차와 여객열차가 운행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미국은 보스턴에서 뉴욕, 필라델피아, 워싱턴으로 이어지는 북동부에서 산업혁명이 한창이었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에팔레치아 산맥의 석탄과 피츠버그에서 생산되는 철광석 등 지하자원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인디애나와 일리노이의 식량 자원도 늘어나는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죠. 당시 미국은 인디애나와 일리노이에서 생산된 식량과 피츠버그에서 생산된 철광석을 운하를 통해 수송했는데요. 캐나다를 거쳐 멀리 우회했기 때문에 운송기간도 길었을 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가성비가 떨어졌죠. 수로보다 저렴한 운송수단인 철도가 급부상하게 된 이유입니다. 철도가 건설되기 시작한 지 불과 20년 만에 미국 북동부를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철도망이 완성됩니다. 그러다 펜실베니아 타이터스빌에서 원유가 터져나와 운송수단으로 철도의 역할은 더욱 커지는데요. 경제성이 입증되자 철도회사는 서부로 눈을 돌립니다. 서부 개척으로 생산된 엄청난 자원을 북동부로 수송해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었죠. 1869년 기존 철도망과 연결된 중앙횡단철도가 개통되어 미국 서부와 미국 동부가 원스톱으로 연결됩니다. 횡단철도가 개통된 것을 계기로 서부 개척 시대는 서부 정착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데요. 미국 북동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미국 남부에 위치한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에서도 석유가 터져버리죠. 두 개의 횡단 철도 노선이 추가로 건설되었으며 기차가 정차하는 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게 됩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철도회사는 또다시 대담한 발상을 합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열차를 구상해 즉각 실천에 옮기는데요. 트램이라 불리는 노면전차죠. 미국은 1820년대부터 레일 위에서 회전 저항이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해 말이 끄는 전차를 여객 운송수단으로 이용했는데요. 1887년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처음 개통된 노면전차는 빠른 속도로 마차를 대체해 여객 운송의 대세로 떠오릅니다. 노면전차가 도입된 지 20년 만인 1907년에는 5만 킬로 이상의 노면전차 노선이 건설되었죠. 1900년대 초 미국은 세계 제1의 철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열차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철도회사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50개 이상의 화물칸을 연결한 것이죠. 엄청난 하중으로 인한 무게진동으로 철도역 주변의 건물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기적소리와 함께 검은 연기를 뿜어내면서 달려오는 열차는 더 이상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역 주변의 도시민들은 주거지를 화물열차의 무게진동에서 자유로운 교외로 옮길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현상은 산업혁명으로 공업화가 급속히 진행된 미국 북동부의 대도시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가 교외로 계속 확장돼 도심지 외곽의 주택가가 형성되었죠. 노면전차 연결망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도시민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어요. 그러던 중 1908년 미국 최초의 상용차인 포드 자동차가 생산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대대적인 자동차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편리성에서 월등한 자동차가 노면전차를 빠르게 대체해버립니다. 노면전차 회사는 수익성이 급속히 나빠져 더 이상 경쟁이 되지 않았죠.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노면전차가 달리던 궤도는 애물단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노면전차와 철도회사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 전역에 6만 6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속도로 건설법을 승인해버리죠. 애물단지인 궤도는 전부 철거되어 고철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결국 도로 위에는 자동차만 남게 되었죠. 경쟁에서 밀린 노면전차는 결국 여객 운송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었으며 자동차 전성시대가 시작됩니다. 노면전차를 완전히 밀어낸 자동차도 땅속을 달리는 지하철은 어찌할 수가 없었죠. 1904년 뉴욕에서 처음 개통된 지하철은 자동차가 완전히 점유한 노면 아래에서 아무 걱정 없이 여객 운송을 잘하고 있습니다. 한편 1950년대 등장한 제트 여객기의 수송 능력은 횡단 여객열차를 완전히 압도해버립니다. 속도면에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었죠. 여객 손님 중 누가 횡단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겠습니까? 횡단열차는 제트 여객기에 밀려 지금은 추억 속의 관광열차로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